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뉴스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일요일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오류가 좀 있었죠. 늘 오류는 있지만 이번엔 좀 심각했습니다. 올바르게를 북한식 올바르게, 그러니까 오 밑에 리을 히읗 올바르게로 잘못 표현한 정부 홍보물을 비판하면서 막상 제가 오류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청와대가 심도 있는 이라고 한자말로 발표한 것을 언론이 깊이 있는으로 고쳐 걸 말하면서 그만 이 심도, 한자로 이 심도 있는을 아주 슬플 도자를 써서 심도 있는으로 두 차례나 잘못 표기한 겁니다. 하긴 청와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심도 있는 이 한자를 써도 말입니다. 이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가 한자를 쓴 건 아니니까요.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걸 하고 싶어질 정도니까 말입니다. 예. 편집하는 분이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전혀 배우지 않은 세대죠. 요즘 제가 이 시를 쓰지 못하지만 저는 국어를 몹시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우리 모국어를 위해서 한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우리말 우리글은 암호로 전락합니다. 같은 한글로 표기되는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니까 말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결국 말의 의미를 암호풀듯 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뭐 소득주도 성장, 확장 재정, 탈원전 정책 이런 정부 정책은 거의 다 한자어로 표기되죠. 기저효과 같은 낯선 단어는 한자로 쓰지 않으면 어르신들에게도 암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요. 지금 청년들에겐 정부의 정책, 국가적 문제들이 모두 암호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자 교육 부활해야만 합니다. 이 서두가 길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먼저 하죠.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부정평가 46%, 긍정평가 44%로 다시 데드클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는 좀 믿지 않습니다. 다만 30, 40대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다는 건 확실해 보이더군요. 놀랍게도 그 30, 40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풀타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세대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러니 무능한 정권일수록 자연스럽게 통계를 분식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당장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고용의 질과 양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심지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다며 분배도 좋아지고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죠. 문 대통령은 홍보가 문제 있다는 듯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이러니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이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이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겁니다. 어떻든 제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한 것은 응답층입니다. 이 전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37%, 한국당 2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인데 한국당이 의외로 낮죠. 리얼미터보다도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게 제대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당층은 24%인데요. 그런데 요건 바꾸고 말하면 갤럽 여론조사의 응답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응답층을 두고 국정 지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의 70%가 국정을 긍정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평가를 했죠. 뭐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극과 극의 현상에서 그러면 무당층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총선의 승패를 가릴 층을 바로 이 무당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당층은 부정평가가 56%입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21%의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으면서 속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는 무당청 말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왜 내 주변의 생각과 이렇게 다를까 하는 의문이 조금은 풀렸을 겁니다. 자, 이왕 여론조사 얘기를 했으니까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말씀드리죠. 뭐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중간이니까요. 서울대 학생들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서울대 커뮤니티죠. 선우라이프, 그래 SNU라이프입니다. 선우라이프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 대통령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한 달 예정인데 이틀 됐죠. 이틀 동안 무려 677명, 67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 대통령으로 뽑은 학생들과 서울대 동문이 무려 592명, 592명, 87%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3표, 9%를 받았군요. 노조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이 나라 지식층에게는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자, 다른 뉴스입니다. 오늘 여의도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한국당이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란 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오자 민주당은 지금 띠도 긋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진 겁니다. 아마 정말 놀란 쪽은 정의당이겠죠. 심상정 대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득표율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연동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요, 올해 안에 타결되기는 틀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울산에 갔죠.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으니 한국당은 그 발언지인 울산으로 가서 게이트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수장이었더군요. 자, 이 여의도가 조용하자 막상 사고를 친 건 정의당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 1위를 하루 종일 차지했더군요. 바로 정의당의 막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마디 한 것이 화근이었죠. 오늘 오전 당 공식 트위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속국이 아닙니다. 네, 소리 왜 하는 건 비방송 용어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보십시오.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대부분 언론들과 한국당은 몸을 한다는 이 저급한 표현을 나무랐습니다. 국민들 역시 그 말에 화들짝 놀랐겠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여성을 못 오간 이 막말도 문제지만 정의당이 대놓고 한미 동맹을 미국 패권주의와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방비 분담금 인상과 상관없이 돈을 더 주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미국에게 몸을 한다는 그걸 적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대주고 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그들 패권을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논란이 일자 정의당은 재빨리 이거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말은요, 이미 심상정 의원이 패스트트랙 적각 통과 비상행동이라는 정의당 농성장에서 한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말에 재치를 부리다가 본심을 들킨 것이겠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공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과 시진핑 수석의 베이징 회담이 이제 내일이죠. 날이 바뀌었으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문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제 21일 북한 김정은이 또 한 번 강짜를 부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싫다는데도 부덕부덕 살떠주고 영유아 임산부 의료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죠. 미국 제재 때문에 유엔의 식량 계획,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세계 보건기구 WHO를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북한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민족끼리가 또 한 번 손사래가 아니고 욕설을 퍼붓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인도적 기분을 떠들어대며 꼴 사납게 놀아나고 있다. 속이 빤히 들리다 보이는 부질없는 노래입니다. 참, 이 제목만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요. 이렇습니다. 난장판이 된 제 집안 일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충고도 곁들였습니다. 이게 충고입니까? 한편 김정은은요. 비건 미국 대불특별대표에 만나자는 구애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오늘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따른 반응이죠. 미국 간 예민한 국면에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런 일은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대미 대화 창구를 정말 닫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다급한 트럼프의 속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속이 타는 건요, 김정은이 훨씬 더 하겠죠. 자, 토요일자 이 조선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풀로 한 페이지 가득 실었습니다. 고장난 청와대 감찰 기능을 비판한 기사였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친인척 및 측근들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넘겼죠.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하나가 줄었던 거죠. 그동안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측근 의혹만 5개입니다. 대부분 게이트라고 불려도 괜찮을 정도고 실제 게이트로 불리기도 한 사건들이죠. 조국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은 대통령 비서의 민정수석의 사건으로 3달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사건입니다. 아마 조국 사건으로 낭비한 국력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몇 조 정도는 쉽게 될 겁니다. 그 뒤로 드러난 게 지난번 34단에서 빌둘 소장기급장을 착 붙인 SM그룹 회장 장병들 사일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 SM그룹 특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있죠. 또 이번에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첩보 하명 수사 사건 또 있죠. 아직까지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두 정권을 흔들 만한 게이트라고 분류도 될 사건들입니다. 또 청와대는 야권이 문제 제기를 하는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 해외 이주 문제나 아들 문준용 사업의 특혜 문제가 불거질 때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뭉갰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대통령 가족은 베일에 감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게이트로 불린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 백운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 최측근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죠. 그리고 청경덕 행정관, 임종석 비서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요, 실세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실세들은 하나같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으니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며칠 전에 이제 40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던데 지금 특별감찰관실을 운영하면 일자리가 몇 개는 생길 텐데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양질의 고위직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짚죠. 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르라고죠. 마르라고.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마르라고 이 자신의 골프장 리조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년 예산안 서명을 마쳤습니다. 내년 예산안 서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죠.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예산은요,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되는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가중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은 아주 반대를 하고 공화당은 밀어붙이고 해서 논란을 불렀죠.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이겁니다. 미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 9월 말까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요, 약 1625조 이더군요. 인구는 3억 3천만 명, 경제 규모는 우리와 비교 불가합니다.
초거대 국가의 예산은 우리 내년도 예산 512조의 불과 3배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올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